반갑습니다. 이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 또는 B2C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보겠습니다. 한 문항밖에 없죠.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가이드는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직무 관련 본인이 보유한 강점과 보완점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천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B2B가 뭐다, B2C가 뭐다 하는 그런 설명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굳이 알려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작성법과 관련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합격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5가지 정도로 이 항목을 쓸 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례 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논리적이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B2C가 뭐 하는 업무고요, B2B가 뭐 하는 업무고요, 이런 거 여기 설명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 그 역량을 나는 갖추고 있다 라는 논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2B나 B2C 어쨌든 세일즈나 영업 관리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분석력, 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요. 그리고 관찰력, 고객의 소비 패턴이나 최근 트렌드, 동향 이런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케팅, 당연히 영업 관리라고 하지만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직무겠죠. 그리고 제가 조합이나 융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합하고 조합해서 어떠한 새로운 창작물이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는 설득력 그리고 협상력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아마도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이라고 쓰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요. 조금은 더 날카롭게 나는 특히나 분석이다, 특히나 관찰이다, 특히나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렇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의 조합과 융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설득력이나 협상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만의 지원 동기, 여러분만의 역량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례라 함은 직간접 경험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LG와 관련된 어떤 판매 경험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영업 관리를 해보았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겠죠. 가장 직접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경험으로 엮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관찰, 마케팅, 조합, 융합, 설득, 협상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필요한 역량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봤거나 매출을 분석해보고 판매가 부진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찾았다든지 혹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보고를 작성해 본 적이 있다. 그런 식의 경험이 나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판매 경험을 가졌고 매출을 순증시켜 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 고객 인터뷰, 저는 이런 거 사실 고객 인터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진 않을 텐데 사실상 영업관리나 세일즈 영역에 있어서 고객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해봤다는 건 굉장히 액티브하고 희소성이 높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SNS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봤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봤거나 혹은 유튜브나 다른 데 컨텐츠를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봤던 그런 경험들도
사실 좋은 사례로서 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쓰시고요. 그리고 문항에 보면 보완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보완점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라는 건 아닙니다. 강점을 뒷받침하는 어떤 노력을 기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완점을 아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쁘게 쓰는 방법은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고쳐오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떠한 자세로 혹은 어떠한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 정도에 언급을 해주신다면 좋은 서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점을 묻고 있죠. 그런데 지원 동기 그리고 강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사실상 뒷부분에 입사 후 포부까지 함께 와주셔서 그냥 이 한 항목에 지원 동기와 강점과 포부까지 모두 써야 하는 항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제목. 당연히 천자 안에 우겨 넣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단락 구분을 해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500자 500자 끊어서 쓰실 수도 있고 300자 정도로 나눠서 강점을 3가지 정도를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소제목을 통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본인께서 지금 왜 지원을 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소제목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과한 비유나 함축적인 용어 이런 부분들을 써서 혼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정직하게 돌직구를 날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조금은 궁금하게끔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합격자 소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면서 소제목에 대한 힌트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소제목 뭐라고 썼냐면 분석과 감성으로 고객의 15년을 잡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 소제목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강점, 누가 봐도 분석력 그리고 감성으로 인한 어떤 마케팅 이런 활동들을 너가 할 줄 아는 놈이구나 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고, 뒷부분에 보면 고객의 15년을 잡겠습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 그 15년 안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쓰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바로 고객이 삶의 파트너로 LG전자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영업본부 세일즈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2017년인가 18년 자소서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한 멘트 문장에서 너무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죠. 그리고 명확한 지원 동기이기도 하면서 당찬 포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요. 괜히 길고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싶다, 향후에 어떤 걸 일궈낼 것이다,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뭐라고 쓰셨냐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한 번 구입하면 보통 15년은 사용합니다. 가전제품의 구입은 오랜 시간 함께할 동반자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전문점, 양판점에 입점하여 제품을 만져보고 설명을 듣는 순간 고객은 15년간 지속될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왜 15년을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대략 알 텐데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앞서 밝힌 동기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하기에도 내용이 조금은 두루뭉술하고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차라리 그냥 본인이 이해한 직무, 그래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그것을 내가 갖추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밝혀낼 겁니다. 라는 식으로 쓰셨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이 문장을 고쳐본다면 이렇게 고칠 것 같아요. 자, 가전제품은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도 교체 주기는 깁니다. 동반자를 찾는 일처럼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첫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영업본부 B2B 또는 B2C 세일즈 영업 담당자의 역할이란 고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하고, 때문에 분석 능력과 감성적인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지원 동기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특히나 가전업에 그리고 너희 혹은 LG전자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원한 거야 라고 그냥 지원 동기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강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쓰신 거에는 이제 분석과 감성을 쓰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과 관련된 강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케팅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포피, STP 전략, 소비자 조사 기법 등을 배웠고 학회 활동을 통해 적용하며 치밀한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케팅, 상품 기획, 브랜딩 전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상권과 환경, 고객, 자사 및 경쟁사 등의 분석 결과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논리를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썼죠. 이게 사실 잘못 들으면 그냥 나열식 흐름으로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요거 배운 거고요. 학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들도 도출을 해봤고 논리를 구조화해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학습 과정을 거쳤고 적용해봤고 좀 더 고도화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성과 관련해서는 감성설은 이렇게 푸셨어요. 자, 더불어 저는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PA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매장 내 동선을 기획, 제안하고 상품을 보기 쉽고 꺼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자사 제품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베스트 CS 스텝으로 선정됨으로써 따뜻한 감성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아쉬워요. 감성설에 조금은 더 구체적인 본인만의 어떤 인상적인 사례가 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문항에 보시면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SPA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어떤 고객한테 특별히 이런 멘트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 칭찬을 받게 된 배경에는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특이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약간 구체적인 사례가 온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문장으로 이분께서는 다만 아직 LG전자 제품의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며 고객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지식화하여 영업활동에 적용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문항에는 보완점 쓰라는 문항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부족한 게 뭐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알고 있다는 점이 칭찬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너무 짧고 급하게 끝내버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문항이 요 한 문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 밖에도 좋은 혹은 어떤 부분에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혹은 어떤 부분에서의 특출난 그런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앞서 말했던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나의 역량에는 이 정도는 못 미친다. 때문에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이냐면 최근에는 땡땡 분야에 대한 학습도 하고 있고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실전 경험들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온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면모와 활동적인 면모 모두를 갖춘 영업관리자, B2C 담당자, B2B 담당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금 맨 마무리 문장에는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소제목 분석과 감성으로 고객의 15년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뒷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반복적으로 오게 된다면 약간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금 제가 만약에 쓴다면 놓치지 않고 고객의 15년을 책임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름 땡땡땡이 비브런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쓰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승부수는 어디에서 던지셔야 되느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역량과 관련된 썰을 누가 잘 풀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B2B나 B2C, B2B나 B2C에서 필요한 역량이 크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직무라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강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고객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구냐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B2B나 B2C가 다른 이유도 거기에서 갈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고객이 누구냐? 기업체냐? 건설사냐? 혹은 하이마트냐? 베스트샵이냐? 이렇게 고객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객군과 관련된 사례가 날카로워져야 여러분의 경쟁력이 더욱 빛나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은 뭐 기업이기 때문에, 혹은 개인이기 때문에 풀어내야 되는 내 경험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고객을 상대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몸으로 뛰면서 실제 판매를 해봤거나 마케팅을 펼쳐봤거나 고객을 설득시켜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와주면 좋겠다는 뜻이고, B2B라고 한다면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의 분석과 어떤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써주신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B2C를 지원을 할까 B2B를 지원을 할까 망설여지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개인 대 개인이 부딪히면서 무언가를 성과를 만들어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의 심층적인 분석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무를 조금 선택하시는데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와 관련된 자소서 항목 해설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오픈 카톡방,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잉.